지금 당장 자존감이 낮아도 괜찮습니다. 제가 어떻게 그 자존감 올릴 수 있는지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. 제가 늘 자소서나 면접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제 인생 경험, 제 생각 이런 걸 좀 알려드릴 기회가 많이 부족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이 되는 자존감,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제 생각과 경험을 좀 솔직하게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사실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이 자존감 때문에 불행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. 스트레스에서도 어렵고 돈 벌기도 먹고 살기도 막막하고 이것도 저것도 그냥 다 괴롭고 힘들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꾸만 스스로 불행하다 생각하고 자존감은 바닥까지 쳐내려가게 되는 거죠.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? 여러 가지 있겠죠. 주위에 잘된 사람들을 보면서 나와 비교하는 그런 의식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그 일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, 세 번째로는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너무 못나 보일 때, 그리고 마지막으론 그냥 만사가 다 짜증나고 예민한 그런 시기에 자존감은 계속해서 뚝뚝 떨어지게 되죠. 그럴수록 본인의 불행은 더 커지고 인생 또한 더 불행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. 더 큰 문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. 하지만 저는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어떤 큰 문제, 마음의 병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저 또한 자존감을 바닥쳤던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으니까요. 일단 제 자존감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난이었습니다. 가장 제 마음에 상처가 됐던 일을 생각해보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반장이었습니다. 그때 이제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제가 부모님께 말은 못하고 제가 그동안 모아뒀던 3,000원인가 4,000원짜리 레모나를 이렇게 선물로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다른 학생들이 조금 좋은 선물을 해주셨었어요. 그때 제 선물이 좀 내동댕이 쳐지는 그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되면서 참 큰 상처를 느꼈었죠. 그리고 제가 또 고등학교는 조금 비싼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장학금을 받다가 잘려버려서요 학비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. 근데 그게 계속 밀리다 보니까 교무실에도 참 자주 불려갔었던 기억이 있고요. 저희 부모님께서 직접 방문해서 조금 그 기간을 늦춰달라고 사정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참 급식비도 무료로 받았던 적이 참 많고 학교에서 있었던 여러 혜택을 받을 때 조금 어린 마음에 부끄러웠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기 전, 하고 나서도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내가 그냥 1,000만 원만 벌면 소원이 없겠다. 1,000만 원을 벌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상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. 그리고 그 1,000만 원을 벌지 못하는 내 자신이 초라하게 한심하게 느껴졌던 적도 많고요. 일단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그 방법 3가지를 한번 제가 추려봤습니다. 첫 번째는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감사한 표현을 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. 살다 보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기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. 조금 쑥스럽더라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, 선배, 선생님, 가족, 그동안 말 못했던 감사했던 것들을 꺼내서 직접 말로, 메시지로, 편지로 한번 건네보세요. 그들에게 따뜻한 그 회신이 왔을 때 느끼는 이 뿌듯한 감정, 이건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리고 또 저만의 한 가지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매일 1분간의 감사일기를 빼놓을 수 없죠. 살다 보면 아무리 개떡 같은 하루도 최소한 한 가지는 소중하고 감사한 일들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안 되는 것들, 속상한 것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불행하다, 더 큰 그 감정의 골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선 일부러, 습관적으로,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감사한 일을 하나씩 찾으려 노력하고 그걸 입 밖으로 내뱉어보는 거죠. 그랬을 땐 이게 하루 이틀이 지나다 보면 실제 내가 행복하고 긍정적이고 밝고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. 이건 제가 실제로 취업 준비할 때도
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했던 방법이고, 그래서 정말 배고프고 힘들고 불안했던 그 취준 기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감사일기를 매일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. 아무래도 또 정말 힘든 환경 이런 곳에 있는 친구들 많습니다. 그래서 어떤 친구는 500일, 600일 가까이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일기 쓰면서 멘탈을 부여잡고 있는데,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언젠간 성공합니다. 반드시. 이건 제가 증명해 볼 수 있을 겁니다. 시간이 흐른 뒤에요. 오늘부터 해보세요. 꼭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불행하게 하는 환경적인 요인, 요소를 제거하십시오. 일단 가장 큰 문제, 습관은 지난 일을 곱씹는 겁니다. 꼬리에 꼬리를 물면 끝이 없습니다. 그 꼬리의 끝은 불행이고 자책이고 남을 비난하고 내 자신 상황을 비관하게 되는 거죠. 결국에는 안 좋은 일들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니까요.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계속해서 상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망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. 저는 이때 과감하게 과거의 실패, 속상했던 거 잘라버리고요. 딱 끊어버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, 행복할 수 있을지, 성공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상상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거죠. 이게 어렵다면, 추상적이라면 한번 글로 써보세요. 여러분들의 계획표를 짜보는 거죠. 일단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게으르다라는 겁니다. 생각은 하는데 행동에 옮기지 않는 실천 부족형이 99.9%라는 거죠. 물론 할 의욕이 없다라는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그건 정말 말 그대로 핑계일 뿐이고요. 벗어나고 싶다면,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동에 옮기세요. 반드시. 그래서 제 저명 중에 하나가 Positive Mindset is my instinct입니다.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는 천부적인 재능이다 라는 뜻인데, 이게 천부적인 재능이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게 아니라요, 여러분들이 눈 딱 감고 한 번, 두 번 하다 보면 그 맛을 알게 되고, 이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사람에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, 이는 쭉 갑니다. 죽을 때까지.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. 노력을 해야 된다. 지금 당장. 자,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존감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감을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. 자신감이 추상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. 자존감과 자신감은 다릅니다. 자존감은 나 스스로에게 내면에서 느끼는, 외면에서 느끼는 감정이고요. 자신감은 내가 어떤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나오는 내 감정입니다.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, 잘하는 분야, 어떤 한 분야든 남들보다 2배, 3배, 10배 열심히 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이는 자신감이 올라가고요. 이는 자존감과의 높이를 자연스럽게 수평으로 맞추게 해주는 축이 될 겁니다. 실제로 제가 가난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쳤었지만 내가 생각보다 가치 있는 사람인데 라는 전환점이 되었던 터닝 포인트는 영어 공부를 하면서입니다. 물론 공부를 해라는 말은 아닙니다. 뭐 여행을 다니든지 운동을 하든지 본인이 좋아하는 걸 계속해서 노력해서 실력을 쌓기만 하면 되는데, 저는 그게 영어였던 거죠. 아무래도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영어 한마디를 할 줄 모르다 보니까 더군다나 가난이라는 이 핑계 때문에 해외 유학은 고사하고 절대 상상도 못하죠. 제가 호주에서 직장 생활했던 그 투자회사가 제 인생의 첫 비행기를 타고 해외 갔던 겁니다. 저는 해외여행을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 해봤고, 그래서 승무원이라는 직업도 몰랐습니다. 저는 어찌됐던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영어가 필요하고 외고 나왔으니까 한번 영어만큼은 잘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한 학원에 등록해서 다니게 됐는데, 정말 영어에 미친 사람들밖에 없어요. 그냥 영어만 듣고 보고 말하고 영상 촬영하고 하루에 1분짜리 대본을 그냥 그 사람이랑 똑같이 하는 그 연습을 개수기에 의지해가면서 100번 찍을 때까지 매일매일 10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똑같은 옷 입고 헤드셋 쓰고 모자 쓰고, 그때 머리도 안 잘랐어. 그냥 길렀어. 어떻게 보면 진짜 찐따였던 것 같은데 그 겉모습은, 내면은 그 찐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었던 거죠. 그때 어떤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게 되고, 그러면서 내가 영어에 있어 자신감을 갖게 되고 강사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. 그때 이후에 어떤 취업이나 뭐 제가 사업을 하든 여러 도전에서
무언가 자신감 있게 해내는 방법이 되었고, 이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. 요즘 제 학생 중에서도 이별로 이 자존감이 떨어지는, 취업 준비가 너무 길어지면서 자존감 떨어져 힘들어하는 친구가 많은데, 이런 친구들은 운동하면서 바디 프로필 촬영하기도 하고요, 여러 동호회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자존감을 금방 회복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동호회, 취미든 뭐든 남들보다 열심히 2배, 3배, 10배 노력해보세요. 누군가에게 칭찬받았을 때 느끼는 그 성취감, 이는 곧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자신감과 자존감 상승 효과에 100% 영향을 줄 겁니다. 이 자존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건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, 길게는 내 자녀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죠. 그래서 저는 사람은 모두 자존감이 낮습니다. 높을 수가 없습니다. 경험치가 없는 어린 사람일수록, 미성숙할수록 그 자존감이 더 낮기 마련이죠. 그래서 사회생활 경험이 많은 그 현명한 사람들의 조언을 얻어서 실천에 옮겨보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. 그리고 또 자존감이 낮다 보면 누군가에게 어떤 팩트를 듣게 됐을 때 상처를 받게 되죠. 저도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팩트를 날려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, 자존감이 낮은 상황에선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물론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팩트를 폭격한다, 여러분들도 폭격하셔야죠. 하지만 도움을 얻기 위해 믿고 의지할 사람이라면 그 팩트 폭격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한 애정, 관심, 진심이고요. 이를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은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. 온전히 나를 위한, 내 행복을 위한, 내 성공을 위한 거니까요. 물론 말로는 쉽지만 이 1, 2, 3번을 실천하는 게 어려울 겁니다. 그런데 한번 직접 해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자존감을 회복하고 어떤 한 분야에서 인정받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잘 해낼 수 있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당부사항으로,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혹은 SNS를 하면서 비교 대상이 될 것 같으면 모두 잠시 접어두고요,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. 언젠가 다시 그들 앞에 섰을 때 야, 대단하다, 달라졌다라는 칭찬으로 여러분들은 그 온도 차이 반드시 느끼게 될 겁니다. 앞으로도 제가 겪었던 경험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취업 멘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멘토 역할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